이번 북 리뷰는 토지 13권부터 20권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요 20권까지 완독을 목표로 했는데 끝쪽으로 올수록 아껴두고 읽고 싶을 만큼 그러니까 더 붙잡아두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기도 했는데요. 20권을 읽을 때는 꿈속에서도 생각날 정도였습니다. 토지를 읽으면서 그 사이 읽어야 할 다른 책들을 읽었지만 그래도 토지의 인물들이 항상 여러 잔상으로 생각 속에 뱅뱅 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13권부터 20권까지 리뷰를 하려다 보니 그 거꾸로 역순으로 기억이 꼬여버리는데요. 13, 14권을 그 사상, 이데올로기 이런 논쟁이 길게 이어지는 그 부분이 많아서요. 속도가 아주 느려졌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스토리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15권부터 다시 속도를 내서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그 13, 14권에서는 저는 송관수의 행적이 단연 우뚝 떠오르는데요. 김환이 죽고 그 조직이 와해되지 않고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그 송관수의 힘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물론 나중에 그 거대 자금이 조직을 깨우는 손이 되기는 하죠. 그 강쇠가 김환의 초기 모습이라면 관수는 김환의 후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잠깐 읽어보면요. 17권의 99페이지인데요. 어쨌거나 송관수는 발바닥에 불이 날 지경으로 돌아다니며 노동 현장에 잠입하여 부산 부두의 파업을 비롯해서 기타 크고 작은 일에 개입하고 측면 지원을 했다. 식자층도 쑤시고 다니며 은근히 충동질하고 유인했으며 또 수 3차 한보기를 만주로 보내어 그것과도 길을 트면서 조직의 형체를 확장해 가면서 길상의 추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자, 이게 17권의 99페이지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지금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뛰었다고 하죠. 그 우관선사 생존시 김환의 몫으로 서희 할머니 윤씨가 500석지기의 땅을 그러니까 자신의 비극적 인연으로 인한 그 땅을 맡겼었죠. 그 돈이 동학잔당의 비밀 조직에 쓰였던 것이었는데요. 그때는 당주인 서희 자신도 모르고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이제는 길상이 돌아올 것에 대비하여 서희가 다시 땅 500섬지기를 내놓습니다. 이것은요. 추록하는 길상을 잡아두기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요량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가지고 다시 조직은 사방의 거미줄처럼 뻗어 나갈 수 있었는데요. 현실 파악과 동시에 온몸으로 뛰는 인물이 바로 송관수였고요. 플러스 서기, 강쇠, 한보기 등등이 있죠. 그리고 또 자로 된 듯 조직의 살림을 떠맡아 하는 인물이 장연학. 그러니까 이들 주위를 중심으로 지금 지리산, 진주, 하동, 통영, 만주, 서울, 용정, 하얼빈 등등으로 무대가 펼쳐집니다. 다시 박경리 문장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관수의 대사를 몇 군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러니까 14권의 53페이지 내소견으로는
나라고 민족이고 간에 그거는 다 사람이 살아남기 위한 울타리 아니겠소? 생각해 보시오. 외놈들이 우리 백성을 청풍당석에 앉히 놓는다면 어느 누가 칼 들고 나갈 깁니까? 그러나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외놈은 우리 백성들 깝대기를 벗기고 있으며 조만간에 우리 조선 사람들 씨를 말리고 말 것이요. 그러니 우리 모두 목이나 매달아 죽어버릴까 그래야만 두겠소?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 너남지간에 한다는 말이 일본은 힘이 세다. 세계에서는 강국이다. 대항해 보아야 바위에 계란 던지기다. 그럴 바에야 더 배워서 시기를 기다리는 게 낫다. 제기랄 호랭이 앞에서 기다리 보아야 잡아묵히기밖에 더 하겠소. 자, 송관수는 이렇게요. 이론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몸으로 뛰어야 함을 항상 설파하고요. 그 자신은 항상 발로 뜁니다. 자, 송관수의 내력을 잠깐 볼 수밖에 없는데요. 송관수는요. 그 상당히 배짱이 대단한 사내로 진주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소매통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본 순사가 시비를 걸었을 때 소매통을 발로 차서 인분이 쏟아지자 그 인분 묻은 손바닥으로 일본 순사의 뺨을 갈겨버린, 그래서 주재소로 끌려온 그를 보고 주재소 소장이 배짱이 대단한 사내라고 구류 며칠만 살게 하고 내보냅니다. 자, 이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그 주재소 소장도요. 비록 적이라도 욕심나는 인물이었음을 간파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관수의 내력을 잠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14권의 465페이지인데요. 관수가 이 지점까지 온 것은 우연도 작심에서도 아니다. 동학당으로 죽임을 당한 장돌뱅이였던 아비, 김문장을 따라 산에 들어간 사이 행방을 모르게 된 어미, 그리고 은신처에서 만나 부부로 맺어진 백정의 딸인 아내, 그 응어리가 여기까지 오게 했으며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에는 아들 영광의 한이 짙게 서릴 것이다.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다. 딸을 남겨두고 아들의 행방은 모른 채 떠나야 할 자신, 그런 마음속으로 오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강수에는 너무나 잘한다. 잘 처먹고 잘 사면서 유세 부리고 살던 사람들, 그 잘난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려야 했는데 이 강산에서 제일 덕을 많이 본 그 잘난 사람들이 내 강산을 팔아먹고 연명을 하는데 백성들은 설 땅조차 없으니 이자는 그 잘난 사람들 처분만 기다리서는 안 되는 기라. 자, 이렇게 그는 다시 떠나는데요. 그가 떠나기 직전요. 떠나기 직전에 딸 영선이를 지리산 첩첩산중에 강쇠한테 갖다 맡깁니다. 강쇠에게는 아들 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바로 혼인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는 다시 만주로 떠납니다. 여기에서요. 그가 떠나 있는 사이 아들 영광이가 일본으로 갔다가 그 불구가 되어 돌아오고, 그리고 그 색스폰 연주자가 되어 딴따라가 되었다고 홍이 앞에서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관수는 끝까지 발로 뛰면서 하얼빈에서 콜레라에 감염되어 홍이 앞으로 유서 한 장을 남기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이 정말 괜찮게 살았구나. 여한이 없이 살았구나. 그 유언 한 장이었습니다. 자, 이제요.
송관수가 죽고 그리고 강쇠, 홍이, 연하기, 석이, 짝쇠, 한복이, 길상이 많은 이들이 그 한동안 망연자실 허무와 절망 속에 빠지는데요. 조직의 큰 기둥이 무너져 버린 것이었죠. 그의 빈자리는 메울 수 없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후 조직은 길상이 다시 수감되기 전에 결국엔 해체됩니다. 자, 그 다음 18권의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8권의 284, 5페이지인데요. 그때요, 서인은 애국 부인의 간부였었고요. 상당 액수의 헌금을 일제 바치는데요. 서인으로서는 남편에 대한 일종의 구명책이기도 했고, 그리고 아들 둘에 대한 보호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는 영국, 미국과 전쟁이 시작되고 해수로만 1년 8개월이 지났는데요. 일본은 이내 이제 과달카날 섬에서 철수를 했고, 그리고 그때 세계 정세를 한번 잠깐 들여다보면요. 이제 독일도 소련의 그 스탈린그라드 그 전투에서 항복했으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애니미 앳 더 게이트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영화 마이웨이를 한번 보는 것도 그때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의 그 무솔리니도 실각했고 파시스트 당이 해산되고요. 이렇게 일본의 이제 폐색이 점점 짙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지경인데요. 그때 이제 서인은요,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나가는 어린 처녀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으며, 농부며 노동자, 심지어는 도시의 중산층 청년들까지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에도 징병제가 실시되었고요.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치열하게 군사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 배급의 통장은 어디든 달아날 수 없는 조선 청년들, 소녀들, 그리고 중장년층들의 무겁고도 무거운 멍해였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윤국이 학도병으로 지원해서 나갑니다. 자, 그러니 그때 바로 그 19권의 그때 그 시대의 인심을 보면요. 19권의 42페이지를 잠깐 보면요. 먹는 데서 인심 나더라고 밥 한 술, 술 한 잔 나누어 먹을 것이 없게 된 세상. 늙었거나 병들었거나 의지할 남정네 없는 젊은 안악들, 아이들, 이슬같이 서글픈 명줄이나마 있기 위해 식량 배급에만 매달려 있는 일상에서 사람들은 원시 세계로 돌아간 듯 일체를 생략하고 살았으며, 냉수 한 그릇 떠놓고 혼례하는 것이 예사여 장례식인들 무슨 수로 조문객 대접을 하겠는가. 징용 나가는 아들 남편을 위해 주먹밥이라도 몇 개 뭉치고 나면 식구들 죽그릇에서 푸성기만 돌아야 했다. 극도로 이기적인가 하면 극도로 외로워하고 거리에서 직장에서 혹은 집 마당에서 기둥 뽑아가듯 젊은이들을 잡아가지만 그것도 거의 일상화되어 울음소리, 한숨소리, 위로의 말도 들려오지 않은 것 같았다. 농촌보다 도시의 식량 사정이 한층 각박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토지 시작해서 서희가 그때 5살쯤이었죠. 이제 서희는 50을 갓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희는 10여 년 동안 놓았던 수틀을 다시 메어놓고 술을 시작한 것만 해도 허약해진 자기 자신을 추슬러 보려는 그의 심중의 일단을 넘볼 수 있었다. 벌써 3년이 넘어가려 하는 길상의 감옥살이, 어쩌면 서희가 길상보다 먼저 지쳐버렸는지도 모른다. 전과 같지 않았다. 전에는 정해진 형기가 있어서 추록할 그날을 기다리는 희망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약이 없다. 예측조차 할 수가 없었다. 전쟁이 끝나면
그러나 전쟁이 어떤 상태로 끝이 날 것인지 확신은 불가능했다. 과연 죄수들, 특히 사상범들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최악의 경우를 상상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초토화 작전으로 나올 때 어느 누가 살아남으리. 서인은 두 아들을 위해서도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 둘째 학도병으로 자원 입대한 둘째 융국의 위기감을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서인은 날개 찢긴 나비같이 그 다음 19권의 그 238페이지를 보면요. 거미줄에 걸린 나비같이 파닥거리지도 않았고 몸부림치지도 않았다. 조용하게 사람을 바라보았다. 만수꾼 살림의 최서이나 나룻배 품삯을 선뜻 내놓을 수 없는 박서방이나 눈이 멀어버린 성환 할매, 살아보고 싶은 뜻을 잃은 상태는 매일반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평등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들여다보면서요. 박경리 문장의 그 다음 부분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귀신도 달랜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산 사람도 달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니 말이다. 하물며 서천으로 넘어가는 해를 그 누가 잡을 것이며 망망대해로 흐르는 물을 누가 막을 것인가. 자, 이렇게 지금 폐색이 짙어지는 일제 치하 그 막바지 부분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저는요. 그 토지가 20권에서 끝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지금도 ing 현재 진행형으로 그 평사리 섬진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상은 옥중에 있고 융국은 학병으로 주가비 아재는 만주걸판 어딘가를 그리고 유인실, 서기, 그 다음에 영광이 그리고 강두매 수많은 암괴시들 그들의 삶이 섬진 강물처럼 오늘도 흐르고 그리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20권에서 보면요. 저는 이 박경리 이 문장이 또 아주 깊이 느껴졌는데요. 가령 문학 혹은 소설 같은 데에는 천사처럼 아름다운 악마가 있고 보기에 몰골은 흉측하지만 부처 같은 사람도 있는데 물론 실제에도 그런 경우는 허다하지만 그러니까 잘나고 못나고 병신이거나 사대 육신이 멀쩡하다는 것은 형태가 지닌 숙명이다. 그러나 그 원래 형태에서 번져 나오는 것, 번져 나옴으로써 세월의 부피 따라 변화하는 한 시점마다의 실체는 당자들 영혼의 이력을 알려주는 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영혼의 빛깔, 움직임, 소용돌이, 침잠, 느낌이 가능한 모든 정신 영역의 추상적 형태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여하튼 삶의 흔적은 마음으로 행위로 행한 만큼 더도 덜도 아니게 그 모습으로 행동에 남아있기 마련이다. 자, 이 문장처럼요. 그 나이 들어가면서 건강함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꺾이지 않는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이런 어머니들, 이 세계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이 사람들, 성환 할머니, 야문네, 두만네, 영선네, 이들이 저는 강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의 뒤를 이어 새로운 세대가 더욱 풍성한 힘으로 그들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뭉치, 수기, 휘,
영광이, 융국이, 양현, 영선이, 상이 이렇게 쭉쭉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그 리뷰를 마치기 전에요. 토지의 20권의 마지막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서인은 투명하고 하얀 모시 치마 저고리를 입고 푸른 해당화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어머니, 양현은 입술을 떨었다. 몸도 떨었다. 말이 쉬 나오지 않는 것이다. 어머니, 일본이 항복을 했다 합니다. 서인은 해당화 가지를 휘어잡았다. 그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정말이냐? 속삭이듯 물었다. 그 순간 서인은 자신을 휘감은 쇠사슬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 다음 순간 모녀는 부둥켜 안았다. 이때 나루터에서는 읍내 갔다가 나룻배에서 내린 장연학이 둑길에서 만세를 부르고 춤을 추며 걷고 있었다. 모자와 두루마기는 어디다 벗어 던졌는지 동저고리 바람으로 만세, 우리나라 만세, 아 독립 만세, 사람들아 만세다. 외치고 외치며 춤을 추고 두 팔을 번쩍번쩍 쳐들며 눈물을 흘리다가는 소리내어 웃고 푸른 하늘에는 실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